자, 문제 가져보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질문,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명제인데, 보통 답은 안 돼요. 맨날 나오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정을 했을 때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 되겠고요. 2번 지문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지문 끄트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4번 지문 끄트머리 고시해야 된다. 다 이런 것들 큰 의미 없죠? 절차 등에 관련한 지문이야. 내용을 전체를 보시면 안 돼. 근데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재검토 틀렸죠? 5년마다 재검토. 숫자가 답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우리 마다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5년마다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도 5년마다, 정비법도 5년마다 해서 하여튼 마다마다 뜨면 무조건 뭐야? 5년마다라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좀 쉽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이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비교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게 되면 정비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정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해서 하여튼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한다 라는 표현 앞에는 정한다 라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겠고,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구조 갑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변경하거나 20% 미만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려워요. 뒤를 보셔야 돼.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이변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변이라는 것은 20% 미만의 변경 또는 변경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개수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틀어서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일단 3번 생략하고요. 4번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의견을 든다, 협의한다, 고시한다, 절차에 관한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요건 가는 거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 다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26회 때 나왔던 문제랑 같은 맥락, 이 얘기랑 같은 거야.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도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의 경우 어떻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얘는 답은 안 되는데 항상 예시 지문으로 뽑아주는 것이 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인데요. 3번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극단적으로 어렵게 구성을 했는데 이걸 3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이 지문에서는 거꾸로 가볼까요?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쉬운 지문이 되겠고, 자,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이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변경 들어가 있죠? 변경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4번 지문 협의해야 된다. 5번 지문은 의미 알아야 되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역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이 3번인데 3번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꽈놓은 문제고 이 문제는 나머지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질문은 너무 암기할 게 많은 해서 버릴 질문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1번은 이제 외우겠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명절은 지금 3번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답은 되지 않아요. 기초가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답은 되지 않습니다. 2번, 검토해서 5년마다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려웠어요. 바로 누가 검토하는 거냐면 시장 등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토부 장관은 뭐를 기본 방침을 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숫자는 맞게 해주고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 재검토 누가 한다? 시장이 하게 된다. 기본 방침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10년마다 정하고 어떻다?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이제 살을 붙여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침은 국토부 장관, 기본계획은 시장 등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뽑았고요.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했었죠. 아까 협의한다,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것들 다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고시한다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내용 보시면 안 돼요. 내용 봐봤자 전혀 생활에 보태면 안 돼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감동적인 질문 나와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지겹게 해왔던 얘기잖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패턴 잡아내자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시험 문제 구성을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함정들을 하자 문제 예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지겹다. 대도시가 아닌 시 시장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변 들어가면 되는 거죠? 20% 미만의 변경이나 또 변경이라는 거 나와 있죠?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야. 마지막 단어 승인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외워버리는 거야. 텍스트를 내용을 앞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축도 있구나. 단축 변경인데 단축은 그러다 치고 단축도 하나 예시입니다. 변경이 하나 예시가 단축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이변 또는 이제 하나 더 확실히 하려면 단축까지 하려면 이변단 이렇게 가십시다. 단축도 들어가니까 해서 이변단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비 계획을 통해서는 거기서는 일변 이렇게 가시면 돼.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것은 계속 뭐만 냈어요? 기본 계획 관련해서 승인을 요하지 않는 케이스 2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나 추가해서 단 해서 2변 단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비 계획에서는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1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축이 들어가서 하나 살 붙였어요. 2변. 단 1변 이렇게 하면 이것들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요것도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 3년마다 재검토 시장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았었고요. 5년마다 재검토는 맞게 해주고 앞에 주체를 바꿔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각종 절차, 승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2변단, 그 다음에 1변, 2변단, 1변 이렇게 가시면 나머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변단, 1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뭐냐면 제일 뒤를 봐야 돼.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있어요? 2변단 이런 식으로. 아까 다 변경 두 번 튀어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단축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래요. 다. 근데 문제 구성 자체가 이 30회 때인가 대놓고 아예 출제를 해가지고 2변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방침은 누가?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각종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이게 왜 이렇게 왜 적었다? 이 변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 미만의 변경 또는 단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1번 변경 나와 있죠. 2번 단축 나와 있죠. 3번 또 변경 나와 있죠. 4번 변경, 5번 변경 나와 있는데 숫자 틀렸죠? 20% 미만의 변경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이변단이라고 하는 거, 이변단은 어떻다? 이변단이라는 것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나 같은 맥락이야. 이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지금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지금 7년 동안 지금까지 4문제를 보셨는데 문제 자체가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질문이고 답이 아닌 질문에 전형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거의 답을 뽑는 게 이변단이라는 것은 어떻다? 바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기본계획 5년마다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누가? 시장이.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절차를 생략하는 것들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이변단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이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일단은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지금 기본계획에서 이 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정비계획에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1변이라고 해서 10% 미만 또는 10% 미만의 변경 또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기본계획이 스케일이 큰 거였잖아요. 기본계획이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디테일하게 크게 그림을 잡는 게 기본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가 된다? 정비계획. 그러니까 구체적이니까 숫자가 좀 작아지는 거야. 1변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2변단 1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지문을 읽으실 때 뒤에 붙어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치가 다 빤해져요. 절차 생략에 관한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될 문제. 자,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 대상적 연결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요거 화면 보면서 찍어보셔야 돼.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 원래 시험에 나왔을 때와 지금 현행법은 완전하게 내용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는 의미가 없고 현행법에 제가 맞춰서 대충 문제를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비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대상 지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건 찍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2번 되는 거죠? 재건축에 무슨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있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고 그냥
찍는 문제. 제가 아까 정비법 6문제 중에서 최소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개떡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한다. 말도 못하게 이상한 문제를 구성을 한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이거는 학원 강사라도 외울 수가 없어요. 시행 규칙에 깔려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 그냥 쓱 대충 봐가지고 찍는 거지. 이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온다고 짜증을 내지 마시라고. 시험 볼 때 무조건 문제 구성할 때 정비법 6문제 중에 2-3문제 말도 못하게 어렵게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서너 문제를 외울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비법령상 재건축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신청 들어가면 얼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제외한다.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제의요. 어려웠었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의뢰, 자,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제의요까지. 자, 요 문제는 뒤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뽑았죠. 자, 입안권자. 끄트머리 봐야 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소위 이제 의무적 안전진단 사유인데 내용 보지 마시고 여기서 답을 뽑고 싶으면 괄호 넣기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 이라는 주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2번 지문 끄트머리 제외할 수 있다. 뒤에 봐야 되죠? 앞에 읽으면 안 된다고. 문장 호흡이 길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제외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입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 자,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없어야 되죠? 그죠? 실시해야 된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명제 앞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바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번, 2번을 묶어서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틀리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진입도로는 쭉 깔아놓고 나서 뒤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디에? 제일 뒤에 나와 있다. 요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입안권자, 끄트머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흘러가는 거야. 정비를 수립하는 사람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도 설명 안 드렸고, 이게 소위 예비 진단 등에 관한 개념이 되는데 흘려보셔야 돼. 시도지사 끄트머리 뭐가 나와야 돼? 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 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틀렸죠? 제출은 누구한테? 바로 윗단계에 있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바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좀 지저분했던 문제, 그동안 잘 안 냈던 문제, 체계를 묻고 있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막내들이 국토부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뭐 썩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예요.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답은 5번. 다시 갑시다.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이게 주된 이슈. 지금까지 문제는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가 아니면 어떻다? 자, 바로 실시해야 되고,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가 들어가면 어떻다? 제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안전진단 신청 관련 괄호기 문제, 기업, 미연, 비건 이렇게 자 하게 되면 동의요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의요라고 하는 거. 자, 제출하는 거. 누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28회 때 구성됐고, 요게 한 4-5년, 3-4년, 4-5년 정도 한 주기 내는 그런 정도 출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나마 좀 나와 있던 주제니까 이 정도는 숙달을 해 주실 것.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문제는 유치 잘하는 문제지. 27회 때 나왔던 문제. 도시 저소득 주민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오셨잖아. 저소득 나오게 되면, 저소득 나오게 되면, 저소득 나오게 되면 뭐라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가야 되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가야 돼. 성격 급하신 분들은 1번은 꾹 찍고 뒤져버려. 그래서 3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와 있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건 또 뭡니까? 없어 이런 사업 없어. 옛날에 있었던 사업인데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를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법에 대해서 공포 등이 좀 있다, 다른 과목보다 어렵다 쫄아 있다가 이거 나오면 막 흥분해가지고 남들 찍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된다고 해서 1번을 딱 동그라미 쳐놓고 흐뭇하게 하다가 나중에 뒤져.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시 갑시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게 저소득과 단독주택, 재개발은 뭐야? 열악과 상업지역, 재건축은 뭐라고요? 양호라고 하는 거. 재건축은 뭐가 된다? 양호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 그보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용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순서대로 정확히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정답 실행 방식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용 보면 안 돼. 내용 보면 안 돼. 내용 보면 안 돼. 내용 보면 뒤져버려. 외웠던 게 헷갈려버려. 그저 기억할 게 제일 중요한 게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모두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먼저 관리 처분계획 가볼까요? 자, 다른 거 모르겠고, 자, 관리 처분계획이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해서 이 관리 처분계획이 자, 두 군데 나와 있죠? 재개발, 관리 처분계획 가능하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관리 처분계획 가능하죠? 근데 가슴 저미게 하는 오피스텔의 뒤에 숨어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만 거기서 오피스텔 분양할 수는 없었죠? 오피스텔 분양할 수 없었죠? 재건축,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30%까지 오피스텔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번 틀린 거야. 그리고 자, 환지 방식 관련해서 볼까요? 환지 방식은 다 가능했었죠? 자, 뭐가 가능해? 재건축은 제외했었지. 재건축을 제외한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지 방식 오른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조문은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규칙을 찾아내셔야 돼. 규칙을 찾아내야 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중에 문제 구성하게 될 게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겁나 시행 방식이 많아서 그걸 통칭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혼용 방식이다. 앞에 다 내용 알아야지 무엇과 무엇을 혼용하는 방식이었을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항상 포인트 미리 결론 외우고 들어가야 돼. 관리 처분계획 하나의 중심이고 환지 방식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게 된다. 환지 방식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자, 재건축, 주거, 자, 그다음에 관리 처분계획 방식 다 되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됐던 게 저기 있었죠. 지금 오피스텔 30%, 좀 더 구체적으로 준주거적, 상업적, 역세권에서 오피스텔 30%. 그 얘기해서 니은번 틀렸고요. 기억되고 맞았게 옳게 구성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앞에 요약한 걸 보여드렸지만 그걸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세워라 대오라 언젠가는 외워지겠지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출제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자, 용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지문 끄트머리 봐봐야 돼. 해당한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자,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이렇게 무식하게 하기로 했었죠? 그죠? 내용을 보지 말라고요. 내용을 봐봤자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거 가야 돼.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틀리게 구성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게 이제 주택 단지에 관한 용어인데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2번 지문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을 묶어서 부를 때 토지 등 소유자 해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묶어서 부를 때 토지 등 소유자 해서 내용 몰라도 해당한다. 맞게 나와 있죠?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해당한다. 좀 이따 공부할 주제는 지금 모를 수 있어. 근데 일단 해당한다. 오른편 나와 있죠? 지금 이거 찍는 방법만 잘 알고 들어가도 어깨 힘들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뭐 뒤지게 외워. 그냥 점수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뒤지게 해봤자 시험 보러 가면 한 문제를 더 맞추고 싶어갖고, 뭐 연필로 더럽게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물음표, 아파트 또는 아파트 연립 한 것도 있지 않을까? 혼자 막 상상을 해. 혹시 다세대가 빠져있진 않을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에 그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그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했던 소리 있죠. 연병하네, 이렇게. 아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가 막 뭐라고 멘트를 하니까 뒤에서 카메라에 녹음되는지도 모르고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연병하네. 물론 이제 톤이 좀 다르긴 했어. 수험생도 마찬가지야.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러 가시게 되면 지금 공부했던 거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진짜 꼭 붙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은 막 파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중간중간 수십 번씩 좌절을 해. 그리고 나서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돼? 더 파.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에 유전이 나오는 게 아니야. 원유가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많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삽질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원유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질하지 마시고 패턴들. 자, 그 다음에 3번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해당한다고 갖다 치고 해당한다고 치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정비 기반 시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할 게 없네. 찍기로 하면 대박이네. 하여튼 간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게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공동이용시설, 노을마자, 부세, 화수, 타거당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어떻다? 바로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 정비 기반 시설은 14개가 있고요. 공동 이용 시설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양호 틀렸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뭐야? 저단이라고 끊어가야 되죠? 저단이라고 끊어가야 되죠? 저소득이나 단독주택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찬란하게 구성했던 그런 주제.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어머, 요거는 이제 해당한다가 4개가 나와 있네? 해당한다가 4개가 나와 있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쉬워? 내용을 몰라도 이게 뭔 소리냐면은 출제위원이 해당한다, 포함한다. 요걸 요렇게 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단지 정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딱 지문을 구성하면서 자, 주택단지에는 점점점이 해당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쭉 있다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얘들도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뒤에서 공부했지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개가 있다고 그 중에 지상권자를 뽑아서 해당한다. 왜 지상권자를 뽑는지 아세요? 제일 뒤에 있잖아. 법조문 순서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순서로 돼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EI 지상권자를 끌고 들어와서 다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구성한다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험 지문에 안전사고 요거 하나만 예시를 했는데 훨씬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 중에 말도 못해 긴 것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통해서 해당한다, 대박 해서 이렇게 가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없다. 한 문제 막 3개씩 없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진짜 그건 축복받은 문제야.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어마무시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야. 이 용어를 다 정의를 외워야 되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외울 수가 없다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패턴들을 잡아내자. 언어 습관을 잡아내면 된다고. 언어 습관을 잡아내게 되면 이 내용, 지식과는 무관하게
훨씬 점수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때 이게 정말 숙달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좀 날티나게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이 공부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워야지. 개뿔 실력 안 크니까. 실력 안 큰다고. 실력 안 커. 절대 실력이 안 커. 이게 좀 몇 개가 암기가 되면 우리 민법 얘기 다 잊어버리고 개론 공식 다 외웠다고 이건 이제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몇 개 머릿속에 쳐넣게 되면은 그게 막 빠져나간다. 난 내 눈에 보여 막 옆으로 새고 있는 게 질질 그냥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패턴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패턴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그걸 지식을 또 외우면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도 힘들어요. 외울 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답은 간단하게 구성됐었고요. 그 다음에 참 이 사람들이 다행이야. 한국 사람이 문제를 출제하니까. 문제를 한국 사람이 출제한다고 출제는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제 패턴은 안 바뀐다고. 이게 이제 한국인이라는 공통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를 또 봐야 되는데, 요 문제 보셨고, 이제 요 보셨고, 여기, 지금 문제 하나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자, 요 문제 일단, 요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이거 외워야 돼요. 놀마자, 구세, 화소, 타거다. 출제빈도 워낙 높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구세화수, 구판장, 그 다음에 타거당의 탁자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1번은요,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차이를 해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설 광장 외웠는데 다시는 광장 안 나오니까 이걸 외우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몰빵을 해서 외워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서 살펴볼까요? 그래서 아까 문제 하나 빠져있나? 편집이. 자, 순서가 이상한데? 자,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골라라? 공동 이용 시설을 골라라. 해서 놀마자, 구세, 화소, 타거당 해서 여기 공동 작업장 나와 있죠? 얘는 바로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 구성을 할 때 항상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또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끄트머리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다. 전통적인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유치원 자리에다가 아까 광장 이런 걸 집어넣거나 공용 주차장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었었는데, 이 문제가 29회 때 쌩 난리가 났다. 29회 때 이 문제가 나온 시점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전이라서 29회 출제하던 이 시절 10월 달에 한유총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등교 거부 사건 요거 터졌을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사회적으로 유치원 관련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됐던 적이다 보니까 이 타가서 어린이집 이런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는 것을 확 던져가지고 겁나 난이도 있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이거는 100% 외우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네 문제가 계속 도배가 돼요.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 이게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은 법이고 의미고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문제.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해서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거하설, 건축물 나와 있죠. 벌채 나와 있죠.
받아 메꾸는 게 공유수매립 땅 생기거든요. 토지 분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거. 자, 그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 하나 또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문제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데, 맞구나, 여기 있구나. 자, 이게 정비 기본 계획 등에 관한 문제에서 답 때문에 얘기를 갖고요.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로 중요한 쟁점 아니죠? 그죠? 문제 보면서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테고. 3번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좀 이따 질문 볼게요.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처음 보는 질문이고요. 5번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문제를 분석을 해 가게 되면 1번과 2번은 소위 절차에 관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틀리게 하나 맞게 해서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번, 2번은 일단 나가리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공부했던 게 뭐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있었죠?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5일 날짜에서 14일인가에서 틀리게 뽑아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출제위원이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한 5년 정도 기출문제를 보통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순서가 좀 건축물의 건축, 종목의 벌채,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나와 있죠. 허가 대상의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뭐라고요?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 다음에 출제위원이 이 문제 허가 대상을 쓱 봤을 때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게 제일 뒤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숫자이긴 한데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답은요. 일단 5번이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구성했어요. 나머지 4번, 3번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문장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봐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럴 시간에 그냥 뭘 외워야 돼? 이변단 있었죠? 이변단 있었죠? 그러면 아직 안 나왔지만 정비 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일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외우셔야 된다고.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방식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중간에 절차 2개 깔아버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 2개 깔아버리고 실제 수험생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기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게 5번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날티나게 보셔야 돼. 지문에서 뒤만 의견 들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집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 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수험생 같으면은 정상적인 공부를 하신 분은 여기서 아는 게 딱 하나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답을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꼼꼼히 다 읽게 되면 5번 오기 전에 이미 다 지쳐가지고요.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공법의 출제 기술 특징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로 도배를 한다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지문들이 뭔 소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14일 이걸 어떻게 내가 외우냐고. 15일이라고 장난치면 어쩌게. 또 뒤에 보면 30일짜리도 있어. 못 외워. 헷갈려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이 외우려고 외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패턴을 잡아내시는 게 기본적인 문제 푸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드린 얘기, 절차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 협의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시한다. 뭐 이런 것들 전혀 가치가 없다.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었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만 정확히 소화를 해도 이렇게 지문 4개를 몰라도 5번 지문은 우리가 나왔던 주제를 답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뒤만 살살살 보는 훈련. 어떻게 내가 아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하나하나 읽었다가는 장담컨대 중간에 기염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그냥 버리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분 안에 읽지도 못해요, 이거. 읽다가 뒤져버려요, 지쳐버려서. 그래서 답이 이제 그게 몇 번인가 그러더라? 5번인가 그런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지금 2문제가 보여드렸는데, 성비법이라는 법,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보면은 거의 문제에, 6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또는 2문제 정도가 말도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짜증내지 말고, 버리라는 문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립니다.